안녕하십니까. 유니티비의 이영아입니다. 매주 화요일 전문가를 모시고 한 주간의 한반도 동향에 대해 알아보는 한반도는 지금입니다. 지난주에도 북한은 경제 분야에 집중하는 한편 대남적으로는 인민보안부 명의로 특별 담화를 발표하면서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탈북자들을 제거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김기관 외무성 제1부상이 중국을 방문해 전략 대화를 갖고 신선호 유엔 대사가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정세분석국 경제사회 분석과장을 모시고 최근 북한의 경제와 사회 분야의 동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소훈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이 북한 내부 동향을 살펴보면 김정은 제1비서의 경제 분야 공개 활동이 잦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말씀대로 최근 김정은의 경제 관련 행보가 계속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북한의 공개 활동이나 실제로 이루어지는 활동 내용이라기보다는 북한 당국이 공개되기를 원하는 활동이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 자체로서 내 외부에 대한 메시지가 될 수 있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적어도 북한은 최근 들어서 경제 분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지난 3, 4월 동안에 극도로 긴장을 고조시켰던 과는 대비되는 상황이라고 하겠죠. 지난주에 김정은 제1비서는 6월 19일 평안남도 안주시에 있는 송악협동농장과 남흥청년화학연합기억소를 방문했고 연이어서 6월 21일부터 23일까지는 자강도 지역을 집중 방문했습니다. 강계 뜨락도로 종합공장, 강계 정밀기계 종합공장, 장자강 공작기계 공장 등을 둘러보고 근로자들과 모란본 악당 공연을 함께 관람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 군부대로는 6월 18일에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층 군부대를 방문했는데요. 이거는 6월 2일 제549 부대를 방문한 이후 20여일 만의 일입니다. 네, 그렇게 경제 분야의 현지 주도가 부쩍 잦아진 것은 집권 1년 차인 작년과 명확한 차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아직 본질적인 차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작년에 드러난 공개 활동 양상과 비교를 해본다면 최고인민회의나 김일성 생일, 조선인민군 창건일이 마무리되는 4월 말부터 김정은 제1비서의 경제시설 방문이 집중되고 있는 건 유사합니다. 정치에 집중하는 4월이 지나고 나면 나름대로 북한의 최고 지도자의 민생 행보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요 방문 시설을 보면 작년에는 주로 평양 중심으로 상점과 위락 시설들을 돌아봤습니다만 올해는 군 후방 시설 외에도 농장, 공장 등 생산 시설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주로 평양과 인근 지역에 한정되었던 동선도 강원도나 자강도까지 좀 더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김정은 제1비서가 직접 경제 챙기기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김정은이 경제를 직접 얼마나 챙기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 활동으로 내외부에 그런 이미지를 주고 싶은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김정은의 경제시설 방문을 보도할 때마다 해당 시설에 대한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방문 일화를 함께 소개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경제 살리기 그 자체보다는 전반적으로 민심을 다지기 위해서 선대의 후광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려는 정치적 의도도 강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김정은은 공장들을 방문할 때마다 생산 동료 외에도 종업원 후방 사업이라고 불리는 즉 이제 복리후생에 대해서 세세하게 언급을 하고 함께 공연도 관람하고 기념 촬영도 하면서 주민들과의 친밀감을 형성하려는 노력을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박봉주 총리는 전임 최영림 총리와 비슷하게 그 김정은이 다녔던 이제 시설들도 포함해서 전역의 산업시설에 대해서 현지 요회를 꾸준히 다니고 있는데요. 경제 분야에서 내각 총리 역할이 여전히 중요시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그야말로 김정은 스타일이라고 할 만한 새로운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마식령 속도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마식령 속도의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평가 다시 듣고 싶습니다. 네, 말씀대로 지난주에 또 마식령 속도 띄우기가 계속됐습니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인데요. 먼저 평남과 황남, 황북 등의 도급 행정기관에서 김정은의 마식령 속도 창조 편지 호소문에 호응하는 군중대회를 이제 개최했고요. 6월 21일에는 전국의 각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에서 김정은 호소문 관철 군중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로
체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진행 방식은 과거의 속도전 동료 행태를 답습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의 속도전보다 강도가 좀 더 세졌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쩐지 지나치게 조급해하는 인상을 받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마식령 스키장이 아직 완공도 되지 않았고 건설 과정 중에 있는데 너무 앞질러서 선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단순히 수치상으로 비교를 해봐도 과거 김일성 시대에는 천리마 속도나 강경 속도 하는 게 고작 2배 정도였는데 김정일 시대에 와서 희천 속도가 한 4-5배 정도로 무리를 하더니 마식령 속도는 10년이 걸릴 공사를 1년에 끝내라는 식으로 10배의 속도를 무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배도 아닌 10배라는 사실이 북한 주민도 참 고단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 당국은 이처럼 주민을 몰아치기를 하는 한편 또 탈북 억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최근 6월 20일에는 라오스 탈북 청소년 좌담회가 있었다고도 들었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까지 탈북자 재입국 기자회견과 유사한 선전활동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북한은 작년 여름부터 이제 재입국 탈북자를 내세워서 남한 실상하고 탈북자들의 삶을 일방적으로 왜곡하는 기사회견을 해왔었는데 이 좌담회도 주민들의 동요를 막고 탈북 의지를 약화시키면서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무마시키려는 선전활동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에는 북한 측이 치밀한 공작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더욱 자부심을 가지고 선전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북송된 탈북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선전이나 회유가 좀 더 먹혀들지 않을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런 식의 선전이 북한의 일반 주민에게 효과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주민들이 북한 당국의 말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공포감을 불러일으켜서 탈북 의지를 약화시키고 또 탈북의 실질적인 비용을 상승시키는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탈북자 숫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이제 그게 그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6월 19일에 이뤄진 인민보안부 명의의 특별담화, 이 역시 내부 단속에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탈북자들에 대한 협박이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닙니다. 예전에도 북한은 수차례 실명을 거론해가면서 국내 탈북자들 중에서 반북 활동가들에 대해서 협박을 일삼았는데요. 과거 성혜림의 조카인 이한영 씨 살해 사건을 제외하면 사실 위협을 했던 만큼 모두 다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예전보다 더 신속하고 과격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 보도가 나간 그 당일에 그런 이제 위협이 있었고요. 실제 조치 여부야 앞으로 두고 봐야 알겠지만 김정은 시대 탈북자들에 대한 변화된 정책의 일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좀 더 걱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남북 당국회담 무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북한의 반응은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6월 22일 노동신문에도 남북 당국 회담의 무산의 책임을 우리 측에 이제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애초부터 대화 의지가 없어서 남북 당국 회담을 파탄시켰다면서 파탄의 목적은 국제 제재와 압박 분위기를 유지해서 대결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당초 남북 당국회담 제2의 출발점이 된 것이 바로 개성공단 문제였는데요. 최근 우리 기업인들의 기자회견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네, 말씀대로 지난 6월 20일에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7월 3일까지 남북한 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중대 결단을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물론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를 풀기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은 6월 22일 온라인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서 기업인 방북이 이루어지면 실무적인 문제들은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면서 실무회담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지난주 북한의 주요 동향들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 북한에서 예정된 주요한 행사나 일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6월 25일이 6.25 63주년입니다. 통상적으로 북한은 6.25의 즈음에서는 내부적으로 이제 군중대회를 열고 6.25가 북침이라고 주장하면서 남한과 미국에 대한 비난 공세를 펼쳐왔습니다. 게다가 이번 6월 25일에는 국제 해커 집단인 어나니머스가 북한 정상망 공격을 예고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난 6월 21일 금요일 북한이 이 예고 공격을 비난을 하면서 미국과 남한이 마쿠에서 해커
결단하고 결탁해서 사이버 테러전에 나섰다고 강도 높게 비난을 했었는데요. 뭐 이런 그 비난에 맞추어서 해킹 공격이 이제 성공을 할지 또 결과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세분석국의 정소은 경제사회 분석과장을 모시고 한 주간의 북한 동향 알아봤습니다.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